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37일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린 공포예요. 공포. 공포의 오른쪽 119페이지 보면 대중연설의 공포. 대중연설의 공포 있어요. 여기 볼게요. 네, 김민지님 손파구에 들어왔습니다. 네, 볼게요. 공포 자체에 대한 공포 놓아버리면 아주 좋은 실험이다. 공포 자체에 공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게 공포에 쌓여가지고 공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떤 느낌에 있는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안 보면 뭐 나는 그냥 다 잘 안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어제 고통스러웠어도 회피하거나 이럴 때는 뭐 오늘 나 뭐 항상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무의식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에 감정과 느낌과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자체에 대한 공포가 또 있는데 그 놓아버리면 아주 좋은 실험이다. 공포 겁내기를 공포스러운 것을 겁내는 걸 멈추고 나면 공포도 단지 어떤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공포도 그냥 느낌으로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다. 그래서 공포도 단지 느낌뿐이다. 그래서 공포 겁내기를 멈추고 나면 공포도 단지 어떤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 공포는 우울증보다는 훨씬 견딜만 하는 것이다. 우울증으로 밑으로 쭉 깔아앉는 것보다는 공포가 오히려 견딜만 하다. 그래서 빠졌던 사람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은 놀랍게도 공포의 감정이 되돌아오면 반긴다. 차라리 공포를 느끼는 거는 두려움. 우울증은 무기력하고 50에다가 막 50, 20 막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공포스러움은, 100 두려움. 불안한 것보다 더 자극이 심한 게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완전 발발발발발 떨리는 막, 발발발발 떨리는지조차 완전 눌려버리는. 얼마 전에 누가 어떻게 느꼈을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를 누가 느끼지. 완전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거는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근데 공포는 우울증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요. 100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보다는 훨씬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공포의 감정이 되돌아오면 반긴다는. 그래서 절망보다는 공포가 낫다고 느낀다. 무기력, 절망이에요. 감정도 포기해버리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보다는 공포가 낫다고 느낀다. 공포가 얼마나 쉽게 증폭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자가 증폭하는 거예요. 공포가 자가 증폭을 해서 증폭하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의식의 법칙에 주목해야 한다.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되기 쉽다. 마음에 품은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대로인데 이 마음은 현재의식에서 품은 게 아니에요. 현재의식은 생각에서만 품은 거기도 현재의식에서는 휙휙 날아다니죠. 휙휙 날아가요. 그래서 현재의식이 아니라 깊은 무의식 안에 있는 마음, 아주 저항하는 신념인 거죠. 신념은 저항한 거를 잡은 게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그래서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되기 쉽다.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서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은 마음에 품었던 형태대로 삶에 나타나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거는 생각은 한결같지가 않고 이렇게 휙 날아갔다 날아갔다. 올라오긴 올라와. 이것도 날아갔다 휙 날아가고 날아가요. 근데
감정 밑에 느낌 밑에 그 밑에 신념은 완전 확고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한결같이 그냥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 쭉 하니까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크릿도 한결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시크릿도 다녀왔잖아요. 오셨잖아요. 시크릿 상상하면서 자는 걸 한결같이 하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넣는 방법을 하다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 삐직삐직삐직 새로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보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라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잠잘 때, 잠자고 깨서, 낮에, 수시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서 에너지를 마음에 품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은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 품었던 그런 형태대로 삶이 나타난다. 이렇듯 공포는 두려운 생각을 낳는다. 두려운 것도 밑에서 막 계속 두려워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밑에서 생각하는 거. 밑에서 생각한 게 두려움의 느낌이 밖으로 올라오니까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생각을 낳는데 두려운 생각을 마음에 품을수록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쉽고 두려운 생각을 품으면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가 쉽고 그 일에 다시 공포를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두려운데 안 보고 확 집어넣었다가 이거 언젠가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회피한다고 억압시켜 놓고 부인하고 그죠? 회피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공포를 꾹꾹 집어넣어 놓으면 앞만 밖에서 화장을 제가 막 하고 있잖아요. 하얗게 보여도 실제 사람의 이 빛 자체가 있잖아요. 빛. 그 빛이 어두워요. 200 이하에 있는 상태에서도 위쪽으로냐 아래쪽으로냐 어두운 거.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죠. 근데 아마 제일 잘 보시는 건 선생님이 딱 보면 사람의 빛을 보시는 거고 사람은 내가 빛이 이게 빛이라고 뭐 이 핸드폰 이 빛이라고 얘기하면 믿겠어? 빛하고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현실 그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주시지만 빛이 응집되어 있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빛이 응집되어 있는 거. 근데 200 이하에서도 저 밑에 있는 어두워요. 화려한 밝은 옷을 입은 분들, 화장을 하얗게 한들, 밀가루를 뒤집어 쓴들, 이 사람의 에너지 그 자체의 빛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틀리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밝아진다는 거죠. 밝아진다. 그래서 나는 인턴 의사 시절부터 연설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기똥차게 연설. 연설에 대한 공포. 제가 연설에 대한 공포가 있었잖아요. 동료 의사들 앞에서 환자 사례를 설명하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섬뜩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공포를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직원 회의에서 환자 사례를 발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생겨버렸다. 환자 병력을 몇 달락 읽었을 때부터 목소리가 떨리더니 점점 약해지다가 끝내는 먹고 말았다. 마음에 품었던 공포가 치솟으면서 당연히 연설 공포가 더욱 증폭돼서 연설 의욕마저 잃은 것이다. 저는 이걸 딱 경험해 봤거든요. 그대로, 야, 막 속에서 공포스러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막 앞에 무대에 섰는데 그냥 이게 쫙 올라오더니 말이 빨라지고 이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타면서 해야 되는데 말이 빨라지고 등골이 그냥 쫙쫙 오싹하더니 그냥 땀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드라이했던 머리가 쫙쫙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짧아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인이 다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신규들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발표 있었는데 한 분이 참 이제 제 짝꿍이에요. 너무 웃기죠? 제 짝꿍인데 여기도 여기는 너무 억울하게 컨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 것 자체가 마음을 먹은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제 영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 아무래도 행동하는 게 더 강력하게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하시는 분 중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컨닝 하려고 마음만 먹고 컨닝 페이퍼만 몸에 지니고 있다가 들킨 거죠. 컨닝도 안 하고. 컨닝도 못하고 들켰다가 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싫어하고 막 회피하고 막 이러면서 안 시킬 줄 알고 왔다가 안 시킬 줄 알고 왔다가 막 시키니까 앞에 가서 어쨌든 뭐 하시는데 뭐 하셨어요. 하시는 것만으로도 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연설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특히나 좀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저 분명히 뭐 있다. 연설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설에 대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이 연설하고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잘하려고 할 때 자의식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자지러지게 못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의 원인을 찾아서 계속 놓아버리면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후로 이렇게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로 오랫동안 내 능력을 한정하는 신념 체계가 작동했다. 내 능력을 한정하는 거죠. 이 연설의 공포 때문에 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신념 체계만 있을 뿐이지, 신념만 있을 뿐이지,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온라인을 못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근원에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공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라고 해서 그냥 온라인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내가 두려워하는 걸 더 도구가 있으니까 더 해결을 하는데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가요. 한 생 끝나게 가요, 그냥. 그럼 다음 생에는요. 또 해결을 하고 다른 숙제도 같이 또 들고 오죠. 또 숙제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들고 와요. 우주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를 계속 배워보면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의 내가 가져온 숙제를 해결을 하느냐. 가져온 숙제도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또 뭔가 가지고 오면 거기에 또 숙제가 더해지고 내가 저번에 가해자 피해자도 나중에 깨달으면 그것조차도 없다 하시잖아. 좋고 나쁜 게. 근데 가해자 역할을 했던 가해자 경험을 했으면 이번 생에는 피해자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우주의 원리가 맞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심, 그 어릴 때 어떤 사건, 그 전 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선생님 만났을 때, 다음 생에 언제 또 선생님을 만날지, 몇 생을 거쳐서 한 다섯 번째, 열 번째 생에 만날지 어찌 알겠어요.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다음 생에 나오신다면, 다음 생이라도 다 틀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왜 그러냐면, 한 생을 가잖아요. 이제 이 의식 에너지는 계속 가잖아요. 이 옷만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벌써 5년 되셨나요? 가신 지. 그러면 최소 나는 몸이야라고 믿고 가신 분들은 최소 빠른 게 한 8년 만에 나는 몸인데 하고 몸으로 쏙 나온대요. 그럼 3년 뒤에는 어느 환경에 가서 응애 하고 나올 거예요. 응애 하고 나오는데 또 이제 저는 60이 넘은 상태에서
몇 년 있다가 인생을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럼 그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 생에, 만나는 생에, 이게 어느 생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하더라고요. 100살 넘어서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죽으면. 벌써 8년 있다 태어나고 선생님은 있고 또 자라고 20년 동안 또 양육돼서 자라고 뭐 이런 세월을 보면 딱딱 맞아지는 게 언제 될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최대한 공포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을 한정 짓는 신념 체계가 작동한다. 한정 짓는 것 때문에 나를 내가 한정 짓는 신념 체계 때문에 그 무수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이라서 나는 못해. 나는 이거 잘 못해. 휴대폰 못해. 나는 이거 못한다는 신념 때문에 휴대폰을 안 갖고 놀 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제가 처음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뭐 체중계 사는데도 엄마 이거 사봐, 뭐 사봐. 앱을 깔아야 되는데 머리 아프고 뭐 앱을 깔고 뭘 설치해야 되고 뭐 여기서 답답함부터 올라와요. 여기서 목부터 답답함이 쭉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차근차근히 읽어보자. 이 똑같은 책이라도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못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보면은 읽어도요 마음이 막 조급한 에너지가 막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면 알아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근데 그 조급함, 두려움 때문에 읽어도 못 알아듣고 글씨만 읽고 못한다 하고 내가 차분해진 건지 공포스러워서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지조차 각성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어쩌다 수업을 듣잖아요. 오래간만에 듣잖아요. 각성 안 돼 있어요. 생각 안에서 있는 게 내가 생각이 생각을 보고 있는 게 각성한 줄 알아요. 생각이 생각을 보고 있는데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각성해서 알아차리고 스탑해야 되는데 생각이 생각을 쳐다보는데 그 밑에 있는 신념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위에 있는 생각을 쳐다보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내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게 정당화된 그 신념의 뿌리에서는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그것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한계 짓고 있는 한정하는 내 능력을 한정하는 신념 체계가 작동했고 이 연설하셨던 분들이 그렇지 않나 한번 잘 보셔야 될 것이고 나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없어. 나는 대중 연설사가 아니야. 나는 온라인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 휴대폰을 만질 수가 없어. 휴대폰 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할 기회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피했고 휴대폰을 가지고 온라인이라면 내가 안 가고 안 듣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자존감을 잃고 있는데 자존감을 잃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존감 자체를 잃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작동되면은 잃고 있는지 모르고 활동을 피하고 활동하는 걸 피하고 직업상 목표마저 제약을 받는다. 직업까지 직업상 목표마저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공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포가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지조차 모르죠. 그걸 타고 들어가다 보면 나의 공포스러움이 그냥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숙제 내주신 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기 미소시티에 사시는 분도 어릴 때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아빠는 내가 본 아빠를 모습과 아빠하고의 사건을 적어서 해놓고,
엄마하고도 봤었던 기억나는 사건이 어릴 때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딱 적으면 엄마 아빠한테 어릴 때 경험했던 걸 지금도 경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경험했던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양상으로. 온라인을 나는 못하는, 원래는 온라인은 못해 이래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밑에 공포가 깔려 있는데 공포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차분차분 막 조급해가지고 왜 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안다. 이것도 공포스러워서 제대로 못 배워요. 조급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막 에너지가 막 조급해버리는 거 두려움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도 못 배워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 체계가 이렇게 변했다. 이제 다른 양상으로 보였는데 신념 체계가 이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러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요번에 발표하시라니까 뭐 굳이 사람들 뭐 다 하는데 제가 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야. 난 말 재미없게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 강의를 듣겠어?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공개 모임에서 말할 일이 생겼다. 자리에 앉아 공포에 직면할 용기를 낼 겨를은 있었다. 자리에 앉아서 공포에 직면할 용기를 낼 겨를은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어떤 일이 생겨야 최악의 사태가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생겨야 최악이라고 할까?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끔찍이도 지루할 수 있겠지? 최악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끔찍이도 지루해할 것 같은 거예요. 지루해야 하겠지? 그러자 다른 사람이 연설을 지루하게 했던 경우들이 전부 생각났고. 그러니까 지루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설은 사실 흔해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더라도 세상이 절대 끝장나지는 않았다. 세상이 절대 끝장나진 않았다. 지루해 하더라도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공포 이면에 있던 공포 이면에 공포스러운데 그 이면에는 뭐요? 자부심과 자만심을 놓아버렸다. 공포 이면에는 뭐라고요? 공포스러운데 이거를 공포스러워서 억압돼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거는 편안하고 내 안에 힘이 있죠. 편안하게 힘이 있는 거와 내가 자부심으로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에 구분이 가잖아요. 자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자만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는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연설은 끔찍하게 지루할 수도 있다. 연설은 끔찍하게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만심도 다 놓아버리고 그 공포심도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운명의 날이 밝았다. 미리 다 놓아서 읽기만 하면 되었다. 다 써놓아서 읽기만 하는 경우. 근데 물론 즉석 연설을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할 말을 미리 적어갔다. 단상에 올라간 순간이 왔다. 비록 속으로는 잔뜩 겁먹은 채 풀기 없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기만 했지만 연설이라는 위협을 이루어냈다. 일단 읽기만 했어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 끝나자 친구 몇 명이 소감을 이야기했다. 친구 몇 명이 소감을 얘기했고 좋은 내용인 건 맞는데 확실히 지루하더라.
그렇지만 내면의 자아는 상관하지 않았다. 확실히 내용은 좋은데 지루해 했다는 거죠. 그냥 읽으니까, 감정 없이 읽으니까 이제 지루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내면의 자아는 상관하지 않았다. 내면의 자아는 여기서 자부심과 자만심, 뭐 이런 공포에 대한 느끼기를 하고, 어쨌든 느끼기를 이제 그걸 놓아버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직면해서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직면에 받아들이고 연설을 실제로 해낼 용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했다. 그냥 상황은 직면하고 그냥 연설을 할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고 연설이 지루했다는 사실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해냈다는 점이다. 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장애를 극복했기에 공포스러움과 장애를 극복했기에 자존감이 올라갔고 연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자존감이 올라갔고 연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발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야, 저도 아직 싹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편한데, 야,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려니까 진짜 쫙 올라오는데, 와, 너무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어우, 그막 해결을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뭐, 한생 가기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포. 여기서는 이제 연설에 대한 공포인데, 연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큰 일이 있는데, 큰 일 앞에서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를 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또 시크릿을 합니다. 성공에 관련 시크릿을 또 해요. 미리미리 신간을 빼고 저는 그냥 무조건 뺀다라고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아니라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에너지예요, 본체가. 이게 응집이 돼 있어서 이게 몸이 난 줄 알지만 이 몸이 이 에너지로 생각 하나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 자체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응집되어 있는 거는 10월 달에는 성공에 관련된 걸 또 하러 가요. 요번에도 참 돈에 대한 신념이 어찌나 안 좋으면 참 못 간다 그러는데 오케이를 했을까요? 그렇다고 마음도 좋지는 않은데 마음 좋은 척하면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단이 나고 둘이 다 제대로 사는지 수업을 듣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단이 났었는데 어쨌든 갔다 와서 또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에너지 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름을 또 느껴요.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도 잠깐 듣고 그랬는데도 거기 간 거와 가지 않은 거에 차이가 엄청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는 큰 사업을 하려면 내가 가져온 거는 한계를 짚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풀어 헤쳐서 그냥 순수하게 그런 편안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한계, 무한대의 나의 능력대로 바뀔 수 있게끔 수업을 들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저는 또 오늘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참 바뀐 게 참 많아요. 계속 꾸준하게 들으면서 바뀐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더더더 의식이 상승되면 더 좋겠죠.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 있고요. 네.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 있고, 네. 오늘도 각성하면서 내가 근원의 밑에 무의식의 감정과 느낌이, 신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